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 합격 프로젝트의 황선호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전강 시간에 이어서 테이블 작성 두 번째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 실기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테이블을 실질적으로 작성하는 방법보다는 테이블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이번 시간에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할 것 좀 암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작성 두 번째에서 인덱스, 즉 색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색인이라는 것은 인덱스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색인이라는 것은 인덱스라는 건데 데이터의 검색 및 그룹화 등의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뭐를 하기 위하여서요?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테이블에 입력된 데이터들을 정해진 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정렬되도록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설정하는 기능,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덱스, 즉 색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정렬 기준에 따라서 미리 표를 만들어 놓고 하는 방법을 색인 인덱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덱스 색인 테이블, 즉 디자인 보기에서 인덱스를 지정을 하고요. 하나의 테이블에는 32개까지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으며 하나의 인덱스에서는 10개의 필드를 사용하여서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모나 하이퍼링크, OLE 데이터 형식에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이러한 데이터에는 메모,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에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인덱스 속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니요, 얘가 있는데 얘는 중복 불가능이 있고 중복 가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아니요라는 것은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고, 즉 인덱스를 작성하지 않고 뭐를 기본값을 그냥 나타내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얘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부분은 인덱스 값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중복 불가능이죠. 중복 불가능의 인덱스 얘는 해당 필드에 인덱스를 작성하며 입력되는 값은 중복을 어떻게 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복 불가능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중복 가능은 말 그대로 중복을 허용하는 거죠. 해당 필드에 인덱스를 작성을 하며 입력되는 값은 중복을 허용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또한 인덱스는 여러 개의 필드에 설정할 수가 있고요. 레코드를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또한 데이터 검색이라든지 정렬 작업은 빠르지만 데이터 추가나 변경 시의 속도가 느립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인덱스로 지정하면 빠른데 추가나 변경할 때는 인덱스로 지정한 게 좀 느리다는 겁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인덱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덱스를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거냐? 물론 쓰면 좋겠죠, 그죠? 근데 쓰면 좋은데 단점도 있다는 거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레코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검색이라든지 정렬 작업은 빠르지만 데이터 추가나 변경 시 속도가 어떻다?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느려진다고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필드에 인덱스를 지정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자주 검색하는 필드에만 인덱스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죠. 거기에만 지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인덱스를 쓰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쓰면 좋긴 좋은데 일단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럴 때는 좀 단점이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인과 무결성에서 기본키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키라는 것은 주키, 메인키 또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죠. 기본키라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는 이 전에서 전강 시간에 말씀드렸겠지만 다른 레코드들을 구별할 수 있는 필드를 우리가 주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있어서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학번이라든지 사원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기본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키란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필드 또는 필드의 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뭐 구별할 수 없겠지만 주민등록번호나 학번이나 사원번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구별할 수가 있죠. 유일하게, 그죠? 테이블의 기본키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본키가 없어도 다른 테이블 관계를 설정할 수는 있어요. 필드의 기본키가 지정이 되면 중복된 값이나 널 값을 입력할 수는 없고요. 널이라는 값은 이제 값을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0을 입력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숫자 0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널 값이 입력된 필드는 기본키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OLE 객체의 필드에는 역시 기본키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OLE라는 것은 객체의 삽입이죠. 삽입되는 객체 형식에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중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지만, 즉 여러 개의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키는 꼭 하나만이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개의 필드를 기본키로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테이블에서 기본키는 하나만 지정할 수가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죠? 하나의 테이블 자체에서는 기본키를 몇 개?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들 생각을 해줄 거예요. 다중 필드, 여러 개의 필드를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테이블에서는 기본키를 몇 개? 하나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키를 지정하면 필드의 인덱스 속성이 즉 중복 불가능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중복 불가능이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덱스 색인 부분이 중복 불가능,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키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설정이 되어 필드를 검색하거나 정렬할 때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에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키를 설정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서 중복이 있기 때문에 기본키를 지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여러 개의 필드를 합쳐서 기본키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키는 한 개만 지정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필드들을 합쳐서 기본키라는 걸 만들 수가 있겠지만 테이블에서는 반드시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키의 종류를 보면
단일 필드 기본키, 다중 필드 기본키, 일련 번호 기본키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단일 필드 기본키라는 것은 테이블에서 하나의 필드에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의 필드에만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단일 필드 기본키가 되겠습니다. 학번이라든지 주민번호, 사원번호, 병원 차트 번호 등의 고유값이 들어있는 필드를 우리가 기본키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중 필드 기본키라는 것은 고유한 값을 가지는 단일 필드가 없을 때, 즉 이러한 학번, 주민번호, 사원번호, 병원 차트 이렇게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2개 이상의 필드를 합쳐서 기본키로 지정을 하며 기본키로 지정된 필드의 집합이 모든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2개 이상의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는 것을 다중 필드 기본키로 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테이블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설정한다는 거예요. 다대답 관계에 있는 다른 두 테이블을 연결할 때 다중 필드를 기본키로 사용합니다. 일련 번호 기본키라는 것은 일련 번호 형식의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 왼쪽에 ID, 일련 번호니까 ID입니다. ID라는 필드를 맨 왼쪽에 하나 더 추가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ID.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일련 번호로 할 때 자동으로 번호가 생성되도록 하면 기본키가 설정이 됩니다. 유일한 레코드를 찾기 어려울 때 선택하면 편리한 방법으로 일련 번호 기본키, 즉 ID를 새로운 필드를 하나 더 만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설정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계 설정이라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각 주제별로 나누어 테이블을 지정하기 때문에 연관된 데이터가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져 저장된다. 이해되세요?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 저장된다는 소리예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데이터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모여야 얻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의 입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테이블에 저장된 정보들은 연결하여서 가져올 수 있도록 테이블 간에 뭐를 설정해야 된다? 관계를 정의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관계 설정이라고 한다는 거야.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의 테이블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연관성 있는 테이블들을 모아서 서로 조인, 즉 관계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왜 설정해 놓는다고요? 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관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모으게 되는데 이를 관계라고 합니다. 또한 관계는 둘 이상의 테이블에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폼이나 보고서, 쿼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설정해 줘야 하는 거고요. 기본키 필드와 외래키 필드를 새로 대응시켜서 관계를 설정합니다. 기본키 필드와 외래키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관계가 설정이 되면 기본 테이블의 레코드에 이러한 네모 표시가 되며 클릭하면 관계가 설정돼 테이블 레코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 외우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관계 설정이라는 거에 뭔지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제 개념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충분히 나옵니다. 보세요.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관성 있는 테이블들 있죠. 연관성 있는 테이블들을 모아놓습니다. 모아놓고 이들 간의 연관성 있는 것들을 필드끼리 서로 뭐예요? 연결시켜요. 그걸 뭐라고 한다?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아시겠죠? 그걸 설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관계 설정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1대1 관계, 1대 다 관계, 그리고 다대 다 관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대1 관계라는 것은 테이블 A와 테이블 B는 각각의 기본키가 있는 경우에는 1대1 관계로 얘도 기본키가 있고 얘도 기본키가 있으면 얘와 얘가 1대1로 연결되는 거. 이게 1대1 관계예요. 테이블 A에 있는 하나의 레코드가 테이블 B에 있는 하나의 레코드와 일치하는 관계. 그걸 우리가 1대1 관계라고 합니다. 1대 다 관계라는 것은 테이블 A에는 기본키가 지정되어 있고요. 테이블 B에는 기본키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1대 다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1대 다 관계. 테이블 A에 있는 각각의 레코드는 테이블 B에 있는 하나 이상의 레코드와 일치하지만 테이블 B에 있는 레코드는 테이블 A에 있는 레코드와 단지 몇 개만 하나만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1이고 여러 개, 하나 이상의 레코드와 일치하기 때문에 다인 거, 다. many가 되겠죠, many. 그래서 1대 M 관계가 되겠습니다. 1대 다 관계죠. 그 다음에 다대다 관계라는 것은 테이블 A에 있는 각각의 레코드가 테이블 B에 있는 하나 이상의 레코드와 일치하고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many죠, many. 테이블 B에 있는 레코드 역시 테이블 A에 있는 레코드와 몇 개? 하나 이상 일치하는 관계를 N대 M, 즉 다대다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관계 편집 설정하기를 좀 보면 관계를 편집하려면 먼저 해당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선을 클릭하여 선택해야 한다. 관계선이 선택되면 좀 더 두꺼운 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거나 관계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에 관계 편집을 선택하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 화면에 보이는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며 이를 이용하여서 관계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실질적으로 실습은 여러분들 지금 해보면 좋겠지만요. 우리 실기 시간에 더욱더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필기는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관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필기 시간에는 대략적인 개념을 익혀두시고 실질적으로 실기 시간에 저와 같이 정확히 이런 것들 실습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 편집 대안 상자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 좀 익혀 두셔야 되는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첫 번째 있는 거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것은 기본 테이블의 레코드를 실수로 삭제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실수로 삭제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요. 관계 필드 모두 업데이트 두 번째 거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라는 것은 기본 테이블에서 기본 키 값이 바뀔 때마다 연결된 테이블에 해당 필드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그러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변경되라는 소리입니다. 관련 필드,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는 것은 연결된 테이블의 관련 레코드들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연관된 게 모두 삭제되게. 기본적으로는 맨 위에 있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만 기본적으로 체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체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활용하기 좀 보겠습니다. 우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이거 뭐냐면 액세스 파일에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오는 게 이제 txt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갖고 오거든요.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액세스 파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부 데이터를 뭐 하는 거다?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져오는 방법은 주메뉴 파일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여기에 가져오기 명령을 클릭하여서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데이터 파일,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 여기서 만약 엑셀 파일이라는 것은 무슨 파일이에요? XLS 파일.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은 위에는 요거죠. 이런 것들을 가져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만드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액세스 파일이 아니라 액세스 파일 말고 다른 파일 있죠? 다른 응용 프로그램 파일을 가져와서 액세스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가져온 데이터를 사용해서 새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구조가 일치할 경우에는 기존 테이블과 합하여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가져와도 원본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가져온 데이터를 변경해도 원본 데이터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액세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파일의 종류로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각 개체, 그리고 또한 텍스트 파일,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파일, 스페이스 엑셀 파일, 웹 문서, HTML 파일, 하이퍼텍스트 마크로 랭귀지 문서 파일, 로터스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내보내기인데 이건 반대가 되겠죠.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변경하여서 저장하는 것. 그 저장 자체를 액세스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맞게 저장한다는 거예요.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구조는 내보낼 수 있지만 구조 자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약 조건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인덱스 우리 배운 거죠. 제약 조건, 관계, 인덱스부터 배운 건데 이런 것들의 속성은 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보낼 테이블들을 선택한 후에 주메뉴 파일에 내보내기 명령을 이용하면 테이블을 다른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 내의 테이블, DBase 파일, 엑셀 워크리스트 등의 내보낼 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내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액세스에서 내보낼 수 있는 파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각 객체, 텍스트 파일, 엑셀 파일, 웹 문서 파일, 서식이 있는 문자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바로 액세스 파일을 내보내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액세스 파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내가 작성한 액세스 파일을 다시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 항상 목표를 향해서 계속 공부하고 계시죠? 절대 그 목표에 대해서 절대 눈을 떼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